안녕하세요. 여의도에서 미국 시장 읽어주는 남자 남궁재훈 주임과 함께하는 여미남 11월 17일 목요일 순서입니다. 오늘 수능이 있는 날이죠. 예. 수험생 자녀를 두신 분들. 예. 우리 남궁재훈 주임은 수능은 안 보셨겠네요. 네. 네. 저는 한국에서 고등학교를 안 나와서 수능은 보진 않았지만 네. 수능 준비하셨던 분들 좀 잘 보시길 그러니까 바라겠습니다. 오늘 좋은 성과 있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제 미국 시장은 이제 약간 조정받는 그런 네, 모습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뭐 반도체 쪽에서 약간 그 이슈가 좀 있었고요. 또 소매 판매 업체들, 또 소매 판매 지표도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약간 시장에 좀 악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3대 지수 살펴보시면 어제 다우가 0.12%, S&P 500 0.83%, 나스닥이 1.54% 빠졌고요. 러셀 2000이 가장 크게 하락했습니다. 마이너스 1.91% 하락을 했습니다. 섹터 쪽으로 보시면 어제 뭐 에너지 이쪽이 좀 약했었는데 2% 넘게 하락을 했고, 또 반도체 쪽이 포함되어 있는 IT 섹터 1%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자유소비재 섹터도 한 1% 넘는 하락을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에 뭐 필수 소비재나 유틸리티 이런 쪽은 조금 버티면서 강세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두 개의 섹터만 강세로 마감을 했고, 나머지 9개 섹터는 모두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네요. 그 유럽 시장은 그래도 유로 스톡스 600 지수는 플러스 0.37, 프랑스도 네. 0.53, 독일도 플러스 0.46 오르고, 요즘 인도 지수가 막 신고가 내고 있어요. 네. 네. 그런 와중에, 여러 가지 막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미국이 이제 탈중국, 그죠? 예. 세계의 공장을 인도로 옮기는, 그걸 이제 인도 퍼시픽 이코노미 프레임이라는 이름으로 IPF, 뭐 이런 것도 지금 만들고 있고, 예. 그런 상황의 영향인지 인도 지수가 지금 신고가를 내고 있는 그런 가운데, 독일 지수가 지금 한 달 동안에 주요 지수 중에서 제일 많이 올랐네요. 독일 지수가 닥스가 14.44% 한 달 동안 올랐고요. 다우가 되게 강했잖아요. 다우가 13.2%, S&P 500이 10.5%, 나스닥이 8.3% 지금 이렇게 올라 있는데, 독일 지수도 강한 모습을 보여서 좀 의미 있는 상승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독일은 이제 연초 이후로 마이너스 10.4% 빠져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뭐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이제 10년물 국채금리, 2년물 국채금리인데 어떻게 됐습니까, 어젯밤에는? 어제 10년물은 한 8bp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오히려 빠졌네요. 네, 10년물은 빠졌습니다. 3.69를 기록을 했고요. 네. 2년물은 2bp 정도 오르면서 4.36이 됐습니다. 그래서 10년물은 빠졌고 2년물은 소폭 올랐습니다. 달러인덱스도 소폭 빠지면서 106.3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예, 보통 이제 금리에 따라서 주가가 오르고 내리고 지금 최근에 반복을 했었는데, 어제 10년물이 빠졌는데 네. 미국 시장이 S&P 500이 마이너스 0.8, 그러니까 약간 기술적 조정인가 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원자재 가격은 어떻게 됐습니까? 네, 원자재 쪽에 WTI 유가는 한 1.85% 하락을 했습니다. 배럴당 85.3달러로 마감을 네. 했고요. 천연가스, 뭐 미국 쪽 천연가스는 3% 정도 오르면서 6.2달러로 마감을 했는데, 또 그 네덜란드 쪽, 유럽 쪽의 이 TTF 가스는 한 마이너스 8% 하락을 했습니다. 또 최근에 이 가스 변동성이 상당히 심한 모습입니다. 네, 영국 10년물도 또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영국 10년물도 한 15bp 정도 빠지면서 3.15로 마감을 했고요. 2년물도 11bp 하락을 하면서 2.99로 마감했습니다. 네, 뭐 유럽 쪽이 네. 지금 계속 영국이나 뭐 10%대의 CPI가 나오고 있는데 네. 영국 10년물이 4.5를 찍었다가 지금 벌써 이제 3.15까지 네. 예, 그렇게 빠져 있는 상황이고, 다음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가 있죠. 예, 11월 24일 금통위에서 금리를 이제 또 얼마나 올려야 되는가, 뭐 그런 부분이 이제 말들이 많은데, 저는 우리가 독일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해외 10년물, 2년물 주요 선진국들의 금리 보면 차이가 많이 나요. 페드 금리. 그래서 꼭 페드의 금리랑 비슷하게 맞춰야 돈이 안 빠져나가고
예, 페드와 금리가 너무 차이가 나면 한국에서 뭐 자금이 채권 다 팔고 미국으로 가고 그러지는 않는다는 걸 예, 우리가 그 다른 나라 이제 금리 보면 영국 10년물 금리가 3.15 한다고 해서 10년물 영국 채권 다 팔고 미국으로 가느냐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금통위에서 이번에 금리 결정하실 때도 좀 편하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국내 사정을 보면서 거기에 맞게끔 네, 금리 결정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섹터별로 쭉 보면 어제는 제일 눈에 띄는 게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어요. 네, 그렇습니다. 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26% 하락을 했는데요. 엔비디아나 AMD 모두 4% 넘게 하락을 했고 특히 마이크론이 6.7% 하락을 했습니다. 어제 그 회사 마이크론 그 회사 공식 홈페이지에 올라왔었는데 글이 네. 그 캐펙스 칩 생산 감축 이슈가 좀 있었습니다. 시장 환경이 좀 안 좋다. 그래서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램과 네. 낸드 웨이퍼를 회계연도 4분기와 비교해서 내년에 약 한 20% 감산을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좀 악재로 작용을 했고요. 네. 마이크론 쪽에서 내년 시장 전망이 계속 좀 약화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디램의 비트 생산량을 기존 전망보다 현저하게 줄여야 한다라고 하면서 수요 둔화도 언급을 같이 했고 네. 캐펙스 추가 감축도 검토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있었습니다. 좋은 뉴스네요. 원래 이런 뉴스가 있으면 그 다음날 삼성전자나 하이닉스는 또 강한 모습을 보였었는데 일단은 뭐 6.7%나 빠지고 반도체 지수도 4%가 빠졌기 때문에 당장 우리 시장의 시초가에는 좀 영향을 줄 것 같긴 한데 네, 이런 감사한 뉴스가 나올 때마다 오히려 디램 가격이 내년에 덜 빠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죠? 네, 항상 이런 마이크론의 캐펙스 축소 얘기 이후에는 상대적으로 우리나라의 반도체 주가들은 강했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업종별로 네. 뭐 잠깐 보시면은 금융 쪽 뭐 JP모건만 조금 강세로 마감을 했고요. 뭐 뱅크 오브 아메리카 0.9% 그리고 웰스파고랑 블랙록이 1% 이상 좀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카니발 같은 경우 어제 13.7% 하락을 했습니다. 네. 말씀드렸던 것처럼 27년 만기 1빌리언 규모의 12 발행 이후에 어제 한 13% 하락을 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델타 에어라인이나 네. 이런 것도 한 2%씩 네. 빠지는 모습을 보였고 어제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제 방어주들 헬스케어에 있는 존슨앤존슨이나 일렐릴리 이런 주식들이 강보합을 보이면서 예, 시장에 약간 버팀목이 된 반면에 반도체라든지 이런 리오프닝 관련주 이런 주식들은 다 좀 빠지고 최근에 미국은 자동차가 계속 좀 질질 흘러내리는 모습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GM이 4.4% 하락을 했고요. 포드가 2.8% 하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전기차들 어제 루시드가 8% 넘게 하락을 했고 네. 리비안도 5.2%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어제 3.86% 하락을 했습니다. 머스크 네. 그 CEO가 계속 어제는 또 그 트위터에서 사용하는 시간을 조금 줄이겠다 뭐 이런 네. 얘기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CEO를 또 찾고 있다 뭐 이런 이슈도 있었습니다. 그래요. 네. 이렇게 또 반도체 주가랑 이렇게 안 좋은 거 보니까 비트코인 가격도 어제는 좀 빠졌을 것 같네요. 그러니까. 대체로 거의 비슷합니다. 16,500불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고요. 한 2% 정도 빠졌습니다. 네, 어제도 한 16,000대 중반에서 계속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또 주요 이슈들 네. 어떤 게 있었죠? 일단은 경제 지표들부터 보시면 소매 네. 판매 지표들, 뭐 수출 수입 그리고 산업 생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일단 소매 판매가 컨센서스 대비해서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소매 판매 1.3% 컨센서스가 1%였는데 상회고요. 코어 소매 판매도 1.3%로 컨센서스가 0.4%인데 더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내용은 저희 최로 상무님께서 이후에 좀 짚어주실 예정이고 네. 그리고 어제 영국 쪽의 CPI가 11.1%로 발표가 되면서 41년 내 최고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일단 22 유럽 중앙은행이 12월 15일 날 통화정책 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미국 FOMC 끝나고 다음 날입니다. FOMC가 13일, 14일에 있고요. 유럽 중앙은행은 15일 날
통화정책회의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현재 기준금리가 2% 정도가 됩니다. 네. 지난 7월 달에 50bp 인상을 했고 9월, 10월 75bp씩 인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12월 달에는 시장에서 한 50bp 정도 인상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CPI는 더 올라갔네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잡히지 않는 모습입니다. 계속 상승 중에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이 MBA 모기지 30년 고정 모기지 금리가 6.9%로 지난주 대비해서 소폭 하락을 했습니다. 7%대에서 좀 하락을 했고요. 그리고 NAHB 여기서 11월 주택건설업협회 심리지수가 33으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2012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을 했고요. 코로나 기간에 20년도 4월에 그때가 또 저점이었습니다. 30이었는데 거의 그때까지 내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뭐라고요? 코로나 기간? 네, 코로나 기간 20년도 4월에 이 주택건설업협회 심리지수가 30이었습니다. 그래요? 네, 그때까지 내려왔고 지금 2012년 이후로 또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적혀 있기로는 2012년 이후 최저치 그 기록이라고. 당시 또 한 10대 중반 이렇게까지 내려왔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2012년 이후 최저치면 2012년이 최저치였고 2020년 네, 그때도 한 30 정도 갔었기 때문에 요거가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20년 4월 이후 최저치입니다. 2012년도에도 주택시장이 그때 바닥을 칠 때였기 때문에 그때도 지수가 얼마였는지 좀 궁금하긴 하네요. 제가 이 컴퓨터 다른 컴퓨터에 자료가 있거든요. 그때도 10대 중반 정도 기록했었던 걸로 봤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또 주택 구매자 이 심리 지수도 33까지 내려왔습니다. 주택 구매자 심리 지수 그리고 건설업 협회 쪽의 심리 지수 모두 좀 안 좋은 상황이고요. 내일 발표가 되겠지만 이 주택 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또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컨센서스가 좀 낮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 지난달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제 여는 총재들 또 발언들이 계속 이어졌습니다. 먼저 크리스토퍼 월러 연준 이사가는 최근 데이터들을 보면 금리 인상 폭을 50bp로 내리는 것이 적절하다. 그리고 하나의 자료만으로 판단하진 않지만 물가가 확실하게 잡히는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계속 물가가 잡힐지 알 수는 없다라는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샌프란시스코 메리데일리 연은 총재는 금리 인상 중단하는 것은 지금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 지금은 속도를 낮추는 것에 대해서 논의하는 것이 좀 더 적절하다라는 내용이었고 충분히 제약적인 수준의 금리가 어느 수준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신경을 쓰고 있고 최종 금리 수준은 4.75에서 한 5.25%로 생각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한 3.75에서 4%대이기 때문에 최종 금리 수준 저렇게 보고 있고 금리를 올리고 유지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물가 상승률이 하락하고 긴축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다. 이런 발언들을 했습니다. 되게 중요한 발언을 했네요. 논의 중단하는 거는 지금 논의 대상은 아니지만 속도를 낮추는 것은 논의 중이다. 네, 그렇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있고, 최종금리 수준이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5.5, 6 나오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은 4.75에서 5.25 이렇게 레인지를 줬고요. 지금 이제 3.7에서 4니까 50 올리고 2월 달에 25bp 올리면 이제 끝나는 거다, 그죠? 네, 그리고 또 이 캔자스시티 에스터 조지 연은 총재는 강한 고용 때문에 높은 물가가 좀 고착화할 위험이 있다. 서비스 인플레를 낮추려면 경기 위축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했고 속도 조절 필요하지만 지속적으로 금리는 인상해야 한다. 그리고 또 침체 없이 인플레 잡는 것이 불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조금 이런 좀 매파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뉴욕 존 윌리엄스 이런 총재는 이 통화 정책은 팔방미인이 될 수 없다. 이 제커브 월처이츠라는 또 이런 또 용어를 사용을 했고요. 네. 통화 정책을 금융 안정성, 취약성을 완화하는 데 쓰면 경제는 좀 좋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또 이런 코멘트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 CME 페드워치에서 그 12월 달에 50bp 인상 확률을 한 85% 정도 여전히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25bp를 올리게 되면 4.75에서 한 5% 해서 37%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네. 이 잭 오브 올 트레이드스 이런 말 쓰나요? 많이는 안 쓰는 것 같아요. 잘 모르겠습니다. 모든 거래에 있어서 약간 뭐 네. 잭팟 할 때 뭐 그런 것 같은데 모든 거래에 있어서 다 성공한다. 그래서 이제 팔방미인이라고 예, 표현을 한 것 같은데 모든 거래에 잭이 될 수는 없다. 그 잭 빠르게 우리 검색을 최성 네. 네. 뭐라고 돼 있어요? 그냥 잭은 사람 이름을 얘기하는 것 같네요. 이 철수와 비슷하게 일반인을 가리키는 표현인데 트레이드에는 일이라는 뜻도 있고 블루만 주면 뭐든 한다. 블루만 주면 뭐든 하는 잭이다. 그래서 이제 팔방미인이라는 얘기군요. 예. 잭팟 한번 쳐보세요. 거기는 왜 잭팟이죠? 모르겠어요. 네, 여기도 이제 잭이 나와가지고 잭이 나오는 격언이 하나 생각나는데 네. 그 우리말로 하자면 공부만 하고 놀지 않으면 잭이 바보가 될 것이다. 그런 그런 것도 있어요. 격언들이 그 약간 예. 그 진짜 철수 같은 예. 느낌이다, 그죠? 예. 그렇군요. 그리고 타겟 같은 경우가 지금 어제도 13%나 빠졌는데 네, 그 전날 그렇습니다. 월마트 발표가 있었고 타겟 발표가 어제 있었나 보네요. 네, 엊그제 그 월마트나 이런 그 리테일러들 실적 발표하면서 주가가 좀 올랐었습니다. 근데 어제는 또 다시 타겟이 조금 안 좋은 실적 발표를 하면서 1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일단 실적 발표 내용 살펴보시면 매출액이 YOY로 3.4% 증가를 했고요. EPS는 1.54가 나왔습니다. 컨센서스가 2.13달러였는데 EPS는 컨센을 하회를 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3.9% 기록을 했고요. 동일 매장 매출은 YOY로 2.7%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순이익이 거의 반토막이 났는데 712밀리언 달러, YOY로 52.2% 감소를 했고요. 3분기의 재고가 YOY로 14% 증가를 했고 지난 1분기 대비해서는 재고가 43%, 2분기 대비해서는 재고가 36% 증가를 했습니다. 가이던스 살펴보시면 다음 분기 동일 매장 매출 증가율이 로우 싱글 디짓, 그래서 낮은 한 자릿수를 제시를 했는데 컨센서스가 3.1%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조금 하회를 했고 회사 쪽에서는 소비의 감소세를 보이고 있고 연말 쇼핑 시즌도 좀 쉽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향후 3년 동안 총 30억 달러의 비용 절감 플랜을 발표를 했는데 뭐 감원이나 채용을 동결하는 거 뭐 이런 거는 웬만하면 안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쪽에서는 약간 모든 것을 좀 처음부터 다시 재검토하겠다, 사업 개선에 나설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고요. 일단 EPS 컨센서스 크게 하회했고 실적이 좀 좋지 않으면서 어제 13% 주가 하락했습니다. 네, 보통 이렇게 빠지면 동종업계에 있는 다른 주식들도 영향을 받긴 한데 어제 월마트는 플러스 0.7, 네. 그리고 PG면 PNG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네, PNG도 0.9% 상승했고 코스코도 마이너스 네, 코스코는 0.45%로 조금 하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좀 흘러나오는 뉴스 기사들을 좀 보면은 월마트나 타겟이나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월마트가 네. 오히려 타겟의 시장 점유율을 조금 더 뺏어올 수 있는 강점이 있을 것이다. 뭐 이런 헤드라인들도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조금 반사이익이 좀 있지 않을까. 그래서 한 0.7% 정도 상승한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제 로우스 이 기업도 3% 상승을 했습니다. 오히려 3% 상승했네요. 네, 이쪽은 매출액이나 EPS 모두 컨센서스를 상회했습니다. 일단 실적이 잘 나왔고요.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한 3%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동일 매장 매출도 YOY로 3% 증가를 했고요. 네. 근데 순이익이 크게 좀 박살이 났는데 154밀리언 달러 기록을 하면서 YOY로 92% 감소했습니다. 전년 동기에 한 1.9빌리언 정도를 기록을 했었는데 네. 이 회사가 캐나다 사업 부분 이쪽에서 자산 손실 한 21억 원 달러 정도 반영이 됐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때문에
순이익단 네. 바텀라인 쪽에서는 크게 하락을 했고요. 일단 가이던스 EPS는 상향 조정을 했습니다. EPS 13.1에서 13.6을 기존에 전망을 했는데 이번에 13.65에서 13.8달러로 EPS를 상향 조정을 했고 반면에 매출액은 한 97빌리언에서 98빌리언 전망을 하면서 기존의 99빌리언 대비해서 소폭 하향 조정했습니다. CEO는 3분기에는 기대보다 좋은 성과를 냈고요. 여기 쪽에서 이 프로 멤버십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쪽도 YY로 19% 증가를 했고 DIY, Do It Yourself 매출도 증가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주택 개주 수요는 좀 예상보다는 견조하다라는 코멘트를 줬습니다. 이 로스도 약간 홈디포랑 비슷한 네, 약간 비슷합니다. 매장이죠. 그 네. 쇼핑몰 이렇게 가보면 로스 해가지고 돼 있던데 굉장히 좀 차별화된 네. 그런 주가 움직임이 나타나는 그런 모습이네요. 보니까 혹시 오늘 밤에 이렇게 우리가 또 주목해야 할 경제 지표가 있나요? 네. 최근에 주택 관련한 지표들이 상당히 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일단 오늘 밤에 주택 허가 건수나 착공 건수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되는데 컨센서스가 전월달 대비해서 감소할 것으로 좀 전망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고용 관련된 이 주간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지난주와 동일하게 발표가 될 예정이고 필라델피아 연원 제조업 지수가 11월달 예비치입니다. 그래서 네. 확정치는 아닌데 일단 마이너스 6.2로 지난달이 마이너스 8.7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 대비해서 조금 개선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 네. 근데 지난달에 8.7이 마이너스 8.7이었는데 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6.2단 말이죠. 네. 네. 필라델피아 연은 제조업 지수도 우리 최상무님이 한번 커버해 주신 적 있나요? 필라델피아는 아니고 뉴욕 여는 네. 제조업 지수. 그런 거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지수라고도 네. 하는데 예. 그때 얘기하면서 이제 네. 뉴욕이 제조업을 하면 얼마나 하겠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그 심리에 따라서 그 변동성이 큰 지수라고 한번 알려드린 적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자료는 여기까지죠? 네. 예. 연미남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남궁재훈 주임님 수고 많으셨고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